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주민들이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주민대책위는 10일까지 소송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부평에서 인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찬반 단체 간 큰 충돌 없이 행사가 끝났습니다. 김포시와 경기도 국가균형발전위 관계자들이 김포 한강하구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현장 답사 후 김포에 맞는 평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에게 계곡 불법 형상과 천막 철거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93%가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와 국가균형발전위 관계자들이 남북 접경지에 위치한 김포 한강 하구를 찾았습니다. 현장 답사팀은 배를 타고 우리 측 어선들이 어업 활동을 하는 어로 한계선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강 하구에 맞는 평화 전략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태극기를 매단 8척의 고깃배가 채비를 마치고 포구를 떠납니다. 김포 전류리 포구에서 북쪽으로 고작 800m 거리. 어로 한계선에 닿은 어선들은 보이지 않는 선이라도 만난 것처럼 멈춰섭니다. 저희 배가 서 있는 곳이 남측 민간 어선이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로 한계선입니다. 이곳에서 약 10km 정도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정전 협정 당시 남북이 민간 어선들의 자유 항행하기로 합의한 중립수역입니다. 이름은 중립수역이지만 군사적 이유 때문에 분단 이후 사실상 막혀있던 뱃길입니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중립수역을 자유롭게 오가기로 약속했지만 남북 정세가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뱃길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뱃길이 열릴 평화 시대를 앞두고 지역 특화 사업을 준비하는 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경기도, 김포시가 이날 한강하구를 찾은 이유입니다. 노 DMZ뿐만 아니라 그 하구 또 해상 DMZ까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광객들도 오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좀 이 지역 분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자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찾는 게 이번 답사팀의 핵심 과제. 간담회에 참여한 접경지 어민들은 조업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김포시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은 법인과 사회단체들만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주체로 하기 위한 법 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이날 나온 제안 사항은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측면에 맞춰가지고 이제까지 그 주민들이 그 불편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완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강하고 물길을 열겠다는 남북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평화에 대한 접경지 포구의 꿈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2일 지역의 한 금융기관을 방문해 극일펀드에 가입했습니다. 극일펀드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번 펀드 가입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제 보복을 두고 지역사회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반아베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을 접수한 결과 92억 8,100만 원의 피해 보상 요구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보상 신청자 중 일반 시민은 4만 485세대로 64억 7천만 원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었고 업체 805곳이 28억 500여만 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평균 신청 보상 금액으로 보면 일반 시민은 세대별 약 16만 원, 업체는 한 곳당 약 348만 원의 보상을 신청한 셈입니다. 인천시는 수돗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보상 금액을 재산정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주민들이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대책위 주민대책위는 2일, 지난달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차 집단소송 신청 접수에 나서 1,700여 명의 신청을 받았고 2일부터 10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인천시에 요구할 보상 금액으로 필터와 생수 구입 손해액 5만 원과 위자료 15만 원 등 1인당 2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대책위는 상하수도요금 3개월치 면제와 생수와 필터 구입비 영수증 빈 근거로 실비 보상한다는 인천시의 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소수자들이 꾸미는 퀴어 문화축제가 주말인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 도심 한가운데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첫 행사가 퀴어 축제 찬반 단체 간 현장 충돌로 무산된 바 있어 행사를 앞두고 충돌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큰 충돌 없이 행사가 끝났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퀴어 문화축제에 나와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이 자리에서 인권과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서 알리게 되는데요. 지난해 한 차례 중단된 적이 있었던 이 퀴어 문화축제에서 오늘은 어떤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까요? 부평역 광장 한가운데 알록달록한 무지개가 등장했습니다. 7빛깔 무지개색처럼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에이드를 옮긴다 이런 말을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상처가 가는 말을 좀 안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 것뿐이니까 좀 더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퀴어 축제 행사장 주변에는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퀴어 축제 반대 측이 동시에 마련한 겁니다. 이 사회에서 올바른 성윤리에 대해서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일반 시민들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에 참가한 성소수자와 시민은 경찰 추산 500여 명. 경찰은 지난해 첫 번째 인천 퀴어 축제가 찬반 단체 간 현장 충돌로 무산된 일 때문에 올해 행사장 인근에 경비 인력을 늘려 배치하고 행진 구간 안전 펜스까지 설치했습니다. 다행히 퀴어 축제 당일 현장에는 찬반 단체 간 참여자들의 언성이 오갔을 뿐 큰 충돌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인천이 홈에서 극적인 드라마를 썼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무고사의 극장골로 선두 울산과 3대3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무고사는 해트트릭으로 인천의 주 공격수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 승점 1점을 추가한 인천은 제주를 제치고 꼴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3대2 한 골차 리드를 당하며 패색이 짙었던 인천. 2분의 추가 시간이 마무리될 쯤 무고사의 오른발 강슛이 골대를 맞고 그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무고사의 해트트릭을 완성한 극장골로 인천은 3대3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의 드라마 같은 28라운드는 울산의 선제골로 시작됐습니다. 전반 시작과 함께 팽팽히 맞서던 양팀. 균형의 추는 전반 40분 울산 주니어의 헤더골로 깨졌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인천은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다시 주니오에게 두 번째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2대 0으로 끌려가던 인천을 살린 건 대표 공격수 무고사였습니다. 후반 21분 지연학이 우측에서 올린 크로스를 오른발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 화력을 집중하던 인천은 좀처럼 골을 만들지 못하다가 후반 42분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김도혁의 코너킥을 무고사가 멋진 헤더로 꽂아 넣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2분 뒤 국가대표 출신 베테랑 이근호가 헤더골을 터뜨리며 인천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패배를 눈앞에 둔 인천에게 후반 추가 시간 다시 기적 같은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페널티 박스에서 여성해의 감각적인 패스를 무고사가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극적인 동점골이자 무고사에게는 해트트릭을 완성하는 극장골이었습니다. 3대3 동점을 만들며 선두 울산과 무승부를 기록한 인천은 승점 20점으로 제주를 한 점 차로 누르고 꼴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인천은 오는 15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과 강등 탈출을 위한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제22회 부평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로라는 실력의 동호인들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는데요. 특히 22회 만에 처음으로 지역인 부평구에서 열린 대회라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트 위로 감도는 긴장감. 셔틀콕이 아슬아슬하게 네트를 오고 갑니다. 찰나의 순간 쏘아진 셔틀콕이 빈 공간으로 떨어집니다. 경기장에서는 환호와 함께 아쉬운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응원하는 사람들도 한마음으로 승리를 기원합니다. 아깝게 지금 남녀 혼복 3등 했는데 그래도 아쉬움 없이 그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꼭 순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다치지 않게 열심히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제22회 부평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부평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부평 지역 배드민턴 동호회원 620명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부평에서 열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장 부족으로 부평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임에도 경기를 타 지자체에서 진행해왔던 상황. 이번 대회가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예, 우리 선수들이 이제 우리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선수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우리 선수들이 오늘 하루 즐겁게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대회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도 22회 만에 지역에서 대회를 열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에서 대회를 이어갈 수 있게끔 적극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관료는 없어도 부수 비용이 다른 체육관보다 사실 삼산체육관이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이게 전자랜드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 내빈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열정 가득했던 부평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 선수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년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뚜르드 DMG 국제자전거대회가 고성에서 강화까지 비무장지대와 접경지 510km 구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제사이클연맹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인한 청소년 자전거대회로 올해는 15개 나라에서 21개 팀, 120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지난 1일 치러진 3일째 경기에서는 네덜란드 팀의 올라브 코이 선수가 3시간 0분 28초 기록으로 구간 우승을 했습니다. 개인 종합에서는 미국의 루카스 볼보인 선수가 7시간 29분 44초의 기록으로 이틀 연속 선두를 지켰습니다. 올해 4회를 맞이한 뚜르드 DMG 국제자전거대회는 지난 30일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해 연천과 김포를 거쳐 오는 3일 인천 강화에서 마무리됩니다. CJ옐로에서는 민선 7기 1년을 맞아 지역 광역의원을 만나보는 기획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김포시 선거구인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을 만나 지난 1년 되돌아봤습니다. 자, 민선 7기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긴 한데 나름대로는 빠르게 좀 적응한 것 같고요. 그 적응한 걸 가지고 또 여태까지의 문제점들 짚어내고 새로운 좀 대안을 좀 마련을 하고 그걸 위해서 좀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임기를 좀 더 알차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을 텐데요. 힘을 쏟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2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인분들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들을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 아직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없겠지만 그걸 차근히 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고 농업에 대한 환경, 농지에 대한 환경을 좀 조성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차츰 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농민들에게는 많은 피부로 와닿지는 못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김포가는 평화의 중심에 있는 도시이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한강 하구의 문화적 부분, 그다음에 경제적 부분, 평화적 부분을 좀 한반도의 평화의 중심으로 좀 만들고자 조금 많이 알려야 되는 입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분을 조금 도민들과 공감을 하는 능력도 좀 있어야 되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노력을 했고 많은 부분 일부 성과를 내고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농정해양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도민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급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했던 거, 오늘도 좀 도정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사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비리,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가져갈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함께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개선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농업 정책과 경기도의 차별화된 농업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집행부와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경기도만의 정책을 좀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 내에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그런 사업이나 현안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기도만의 농업 정책을 좀 틀을 만들어 놓고 임기를 마치는 게 목표이고요. 그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소득은 당연히 향상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농민의 소득을 좀 올려주고 그래야 농지가 보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농민들이 먹고 살 만한 지역이 돼야 그 지역의 농업이 계속 지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기틀을 좀 마련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젊은 의원으로서 임기에 쉬지 않고 게으리하지 않고 열심히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마칠 때쯤이면 피부로 와닿는 것들,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들이 조금 나타나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의원이 좀 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경기도민들이 이재명 지사의 계곡 불법 평상 철거에 대해 지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곡 불법 평상과 천막에 대한 철거 명령에 대해 93%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하천, 계곡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공무원에 대해 94%가 징계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는데도 철거하지 않는 경우 즉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하는 것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 업체인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닥터헬기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닥터헬기 운영을 위한 종합훈련을 마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과 강원 등 7곳이고 24시간 운영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산악구조도 가능한 소방대원 6명을 닥터헬기에 전담 배치하고 이착륙장 1,700곳을 확보했습니다. 경기도 내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이 3개월 조건부로 우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2일부터 도내 475개 고교 36만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예산 1,465억 원 가운데 912억 원만 확보된 상태여서 553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11월 중순 무상급식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도와 시군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신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일 새벽 2시 19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난간을 넘어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고로 차량 운전자 52살 김모 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래에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도 김 씨의 차량과 부딪히며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남부지방에 가을 장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9월의 첫 춘근기부터 장대비가 쏟아졌고요. 화요일엔 충청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화요일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9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수요일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올 텐데요. 이 가을 장맛비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